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제 채널에서 이제 임상 척도 그리고 다당도 척도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좀 다르게 이제 제 블로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 블로그 같은 보시면 재구성 임상 척도와 관련해서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구성 임상 척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임상 척도나 타당도 척도와는 다르게 훨씬 정보가 다양하고 또 익숙하지 않습니다. RCD부터 RC9까지 적혀 있고, 임상 척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HSD, HYPD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약자죠. 이제 MF도 맨 피메일의 약자고 D도 디스오더의 약자입니다. 이제 파라사이트, 스키조프레니아와 같은 약자인데 재구성 임상 척도와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적혀 있다시피 의기소침, 신체 증상 호소와 같은 그냥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재구성 임상 척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씨 척도는 뭐가 다른가요? 라는 걸 봤을 때 재구성 임상 척도는 전통적인 임상 척도와의 겹침을 줄인다. 오버랩을 줄이고 각 척도의 핵심 주제를 더 뚜렷하게 보이게 만든다. 이 말 뜻은 임상 척도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임상 척도와 타당 척도가 이게 문항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겹침에 대한 오차를 줄이고자 이제 재구성 임상 척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 같은 경우에는 RCD, 낙담과 무기력이라는 공통 정서를 따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듦과 뭔가 신체적, 불안 이런 거에 대한 힘듦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해석 순서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를 보고 얼씨 프로파일을 보고 높은 얼씨 척도의 주제를 생활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씨 척도 9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검사 점수라서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처음에 RCD, 낙담과 무기력이에요. 키워드 자체가 전반적인 우울감, 무기력감, 아무것도 잘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고 자꾸 나는 안 될 거야 이러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한 줄로 해석해 보자면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얼씨 척도의 증폭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제 이건데 이 수치입니다. 잘 보시면 요 증상 척도가 이제 만약에 높다면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은 이 척도가 제 거라서 별 문제가 없이 나오지만 만약에 이런 척도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요런 것들이 증폭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신체 호소입니다. 요게 HI 그 신체 염려증이랑 비슷해요. 통증, 피로, 건강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거예요. 큰일이 없는데 뭔가 막 두통을 느껴요. 막 어지러움을 느껴요. 건강검진을 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해석하자면 긴장, 뭔가 걱정이 몸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CD와 같이 높게 된다면 마음과 몸을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점수 증상이 나타낼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죠. 요한 부분의 연결, 몸과 마음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씨는 긍정 정서의 저하예요. 핵심 키워드만 잘 알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즐거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 즐거움이 없어. 의욕이 없어. 흥미도 없어. 그냥 재미없어. 무덤덤해. 한 줄로 해석하자면 우울 스펙트럼의 핵심 정서라는 거예요. 슬픔보다 기쁨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슬퍼. 이게 핵심이 아니고 나 지금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3번, LC 3번 척도는 냉소예요. 키워드는 불신, 세상에 대한 회의. 다들 진짜 다들 자기만 챙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냥 자기만 챙겨. 이거에 대한 회의감인 거예요. 제안이나 칭찬을 들어도 뭔가 이 사람의 속셈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나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6번 척도와 같이 높다면 대인 갈등이 커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6번 척도랑 같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3번 척도 냉소죠. 이렇게 같이 높게 된다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6번 척도는 피해의식이거든. 그 전에 4번 척도 먼저 하자면 충동성, 규범에 대한 갈등, 책임에 대한 회피, 약속과 규칙을 자주 어기고요. 순간 욱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4번 척도가 높으면 뭔가 막 무모한 거예요. 충돌을 막 규범에 대한 어기고 싶고 이런 문제인 겁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식입니다. 의심에 대한 증가, 과대 해석, 나를 공격한다. 모임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말을 막 곱씹고 뒷담화로 해석하고 이런 거예요. 7번 정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에요. 걱정. 부정정서 과잉.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NEG가 있죠. 이게 네거티브 이모티션과 비슷한 건데 이제 요것도 부정적 정서증이라고 하고 7번 척도도 말 그대로 이제 피해의식 이제 부정 정서예요. 7번 척도도 이렇게 같이 봤을 때 만약 이게 여기 있다. 뭐 90점이다. 이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MMPI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수에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생각이 막 폭주하는 거예요. 불안감과 긴장감의 핵심 척도고요. RCD와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척도와 같이 동반될 경우에 우울과 불안이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척도는 이상 경험이에요. 이제 aberrant experience인데 이게 비현실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망상, 환청, 환각, 스키조프레니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현실감과 독특한 지각, 그러니까 지리멸렬한 사고를 경험한다. 만약에 이런 느낌이 있다면 현실감이 잠깐 멀어지는 느낌, 특이한 체험, 사고와 지각의 특이성의 신호고요. 반드시 이거는 생활 기능과 종합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 기능과 종합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이제 어떠한 상태인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9번 척도는 과활성 경조증입니다. 보면은 경조증이 있어요. 남성성, 여성성, 편집, 강박, 조연, 경조, 내향이거든요. 이제 9번 척도, MA가 경조증인데 요 척도랑 같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9번 척도를 봤는데 같이 높다, 경조증의 증상이 있다 한다면 핵심 키워드가 에너지가 높고 충동적이고 수면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막 넘치고 막 충동적이에요. 근데 마무리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4번이랑 그러면 뭐가 달라요? 충동성이 같이 있는데요. 4번은 반사회성이에요. 4번의 핵심 키워드는요. 규범에 대한 갈등, 책임에 대한 회피입니다. 약속과 규칙을 자주 어기고요.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어요. 4번 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활동성의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RCD는 첫 번째 척도는 이게 색깔이에요. 색깔. RCD의 점수가 색깔로 칠했다면 나머지 1번부터 9번은 그 그림에 대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주 보이는 패턴에 대한 조합을 한번 볼게요. RCD 2번 척도 7번 척도인데 전반적인 낙담과 함께 즐거움이 떨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고 자꾸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포인트는 휴식, 수면, 일어난 다는 회복, 작은 성취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번과 D 척도 이렇게 같이 튀는 거예요. 그때 원인 불명의 두통, 막 뭐 왠지 모르겠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런 대한 기록을 한번 보면 좋다는 겁니다. 3번과 6번, 3번 그리고 6번 아까 얘기했죠. 냉소적 태도와 함께 피해의식, 이런 것은 상대방 말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언어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과 9번, 8번과 6번 다 충동성, 지각의 어려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신경 써야 될 건 8, 6 척도입니다. 현실 검증에 대한 어려움을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스키조프레니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볼게요. 얼씨 척도만 봐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척도를 함께 보면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진단 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MMPI는 진단 내릴 수 없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답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한 번 해보는 표가 있어요. 이 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캡처해 두시고 한번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글씨를 적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블로그 링크도 같이 더보기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빨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더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조금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과제 이러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적 정서증 5개, 성격 병리 오요인 5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